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네. 주예주입니다. 주예주.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이름을, 네, 좀 정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네. 네, 이름을 주애주라고 했습니다. 주. 네, 앞으로 이제 주애주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재밌죠? 주, 애, 주. 뭐, 이 애자를 써도 되고, 이 애자를 이 애자를 써도 되는데, 주린이가 주린이에게. 예, 저도 주린입니다. 네. 왜냐면, 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고수분들이 많으시고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되게 대단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를 좀 해 나가자.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글로써 읽자니 너무 좀 어렵고 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죠? 네. 공부도 하고 또 아는 것들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서로 아는 선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주애주 정말 이름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거 뭐 대장이니 뭐니 뭐 이런 것 좀 그렇고 그래서 주애주입니다 해서 주린이가 주린이에게 주린이가 뭐 이런 거 재밌으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이 주식을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뭐 이평선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캔들도 배우시죠. 캔들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호가창 보는 법 너무 많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의 자동 매도와 자동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시간의 거래는 정말 보는 거 족족히 하나가 다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급자분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죠. 어떤 형태로 나뉠까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 매매와 가치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맞고 틀리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각자의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는 건데 단기와 장기로 봤을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공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크게 필요는 없다. 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내가 굳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사고 여기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단기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용돈이라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가족들한테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좀 사주고 사랑하는 자녀분들한테 옷이라도 좀 더 한 벌 더 사주고 자동차 할부값 내는데 조금이라도 부담 좀 덜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받은 거 내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빠르게 수익을 좀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멋진 채널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정말 실력 있고 멋지신 분들 많습니다. 막 멋있는 막 그래픽 이렇게 막 편집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하나 단기적으로 하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기초적인 부분, 기초학습입니다. 자, 뭐냐?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선. 그리고 요거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이 하나 있죠. 뭡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곡점. 자, 우선 이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딱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단어가 뭐예요? 요거 아마 단어책에다 쳐보시면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을 아마 추세라고 할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들을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선, 말 그대로 선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우상향 추세와 우하향 추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횡보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나 단기적으로 볼 때나 이 추세는 모든 종목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추세를 이제 볼 건데요. 오늘의 시간은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딱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차트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하면요. 이상하게도 차트를 보실 때 요 부분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확대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요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볼 때는 저점인 것 같은데, 화면을 크게 보면 이 저점이 살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가 저점인데 화면을 크게 보니까 이 밑에 저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항상 최대한 차트는 길게 보시면서 현재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안 보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겠죠. 작은 휴대폰 하나에서 보다 보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모니터 전문가들 보니까 5개, 5개, 6개씩도 막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본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또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회의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 있는데, 이거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만 보이는 거죠. 요 짧은 구간만 자꾸 보게 되시는 겁니다. 허나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추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평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 있고 10일 이평선이 있고 20일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5일 이평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점으로 떵떵떵떵떵떵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선으로 싹 이어 놓은 거예요. 내가 요날 매수를 했다. 이날로 인해서 5일까지. 내가 이날 매수했다. 5일 전까지. 요날에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 모여 있는 게 5일 이평선이었죠. 10일은 10일 이평선, 20일은 20일 이평선. 이 이평선에 관련된 거는 전 영상에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이 이평선, 5일 이평선을 볼까요? 20일 이평선을 볼까요?
뭐 아니면 60일을 볼까요? 네. 어떤 걸 볼까요? 가장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20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을 많이 보세요. 20일과 5일을 왜? 골든 크로스다. 골든 크로스다. 요것만 찾아라. 장기 이평을 단기 이평이 뚫는 데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보시다 보니까 추세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세는요. 추세선을 그을 때에는 어떠한 이평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평선을 본다라기보다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선을 긋습니다. 그게 추세가 되고요. 또 저점과 저점을 그어보면 또 추세가 나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추세가 나오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에도 추세가 나온다.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은 이론적,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보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갖다 봤더니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고점을 쑥 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만 봤을 경우에 추세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눈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얘는 현재 우상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요 추세를 뚫지는 못했구나. 하지만 지금 흐름은 우측으로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밑에다가 저점과 저점을 또 이어서 그릴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저점과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추세선, 요 두 가지의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때 매매를 들어가든지 요때 매매를 들어가든지 요때 매매를 들어가고 있다면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쵸? 왜? 추세가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을 그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못 들었지만 내일도 못 들었지만 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매수한 점이 여기지만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추세가 고점과 고점을 지었는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또 추세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싹 이어보니까 이런 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저점과 저점을 또 이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러면 얘도 지금 현재 추세선과 추세선 사이에 주가가 놀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우측으로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죠.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추세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측으로 상향 중인지 아니면 하향 중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1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2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측으로 상승을 하는 것들도 확인을 했고 하락을 하는 것들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짝꿍처럼 나타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변곡점이라고 했죠? 변곡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변곡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주가가 잠시 후에 차트 보시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우하향을 하고 있던 주가가 어느 순간에 싹 우상향으로 틀어요. 그러면 어디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단기 추세에 대한 변곡인지 장기 추세에 대한 변곡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든지 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길게 그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선만 잘 그어도요, 여러분. 요런 선들만 잘 잡아내셔도 크지는 않지만 작게는 수익을 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가 뭔지 하락 추세가 뭔지 변곡점이 뭔지도 모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 나가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뿅.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던 한국전자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종목명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저는 현재 이평선은요. 요렇게 이평선을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백차트를 볼게요. 자, 추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게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응? 그렇다라고 하면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구나. 그래? 500원에서 그죠? 1,5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네. 얘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보셨을 때요. 네. 자, 한눈에 보셨을 때 지금 위치가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죠.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이 전반적인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죠? 만약에 이 기준을 본다라고 하거나 이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저점 가까이로 보실 수도 있겠죠. 보는 시각마다는 다르겠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고점은 아니다. 회사만 운영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얘 얼마예요? 7,000원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야, 한국전자홀딩스 니네는 앞으로는 7,000원 절대 못 가라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한번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확대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어 볼까요? 아니면 여기 꽁다리서부터 이렇게 그어 볼까요? 길게. 자,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요. 그죠?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에서 쭉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쭉 그어서 얘랑 여기에다가 대고 그을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전 고점에다가 이렇게 싹 그어 보시는 거예요. 요게 좀 화살표죠? 네. 요렇게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요거 빨간 거 배당락 화살표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지금 가까이 안 봐서. 자, 그렇죠. 이렇게 그어 보셨죠. 추세가 어찌됐던 간에 굉장히 크게 보는 건데 2002년서부터 쭉 보았을 경우에는 현재 이 추세선을 그 어떤 해에도 넘지를 못했어요. 그죠? 추세를 전혀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구간을 이제서야 뚫고서 올라왔습니다. 추세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추세를 뚫는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20년 가까이 못 들었던 추세를 뚫은 거예요. 단기 추세요? 단기 추세? 자, 보시면 단기 추세 한번 그어볼게요. 자, 2002년이 아니라 요때 우리 한 2015년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그어볼게요.
왜 너 선이 이렇게 나오니? 자, 고점에서 그죠? 고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정고점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그어도 되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좀 단기 추세로는 맞겠지만 장기 추세는 안 맞겠죠. 이렇게 긋는 게 맞겠죠. 그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보는 게 낫겠죠.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단 한 번도 이 추세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에서 아래로 하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웹에서 7년, 18년, 19년까지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 자, 잘못 늘렸습니다. 자, 그죠? 이 추세를 한 번도 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작년이네요. 작년에 뚫고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필요했으니까 힘이 보이죠? 거래량이 실린 것들이. 엄청난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추세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추세를 긋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향 추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우하향 추세. 저점과, 그죠? 저점을 잇는다 그랬죠. 이 저점을. 이렇게. 여기를 그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때고, 이렇게 그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요 저점을 그어도 되겠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모든 그동안의 주가는 이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제. 야, 너 그러면 오래 들고 있었으면은 이게 현재 우하향 추세로 있었으니까 내가 오래 들고 있었으면 오래 들고 있었을 만큼 손해였구나. 왜? 1,700원에 사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기다렸더니 얼마에 와 있어요? 500원에 와 있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그죠?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추세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좀 슈팅이 나왔던 게 뭐 간만우 그렇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피는 거냐면요. 따로 찾아놓은 게 아니라 오늘 전반적인 등락률 나온 등락률 상위에서 아무거나 지금 그냥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화학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런 거는 주해주. 이거는 어떻게 그어야 되는 거야? 그거 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긋는 건 의미가 없겠죠. 왜?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니까. 그러면 요렇게 그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그어 보세요. 네. 틀린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도 그어 보시고.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그었을 땐 이렇게도 그어야 되는 거? 그어 보세요. 틀린 거 없습니다. 이렇게도 그어 보시고. 네. 또 여기가 저점이니까 또 이렇게도 그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긋든지 간에 지금 얘는 추세 위로 올라와 있나요? 못 올라와 있나요? 추세를 보았을 경우에는 못 올라와 있다. 그죠? 현재 추세는 올라온 추세는 아니다. 고점과 고점을 긋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었더라도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어요? 가운데. 지금 이 추세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추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에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요 부분을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그어 보겠습니다. 고점과 지금 현재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요 라인까지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요 라인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한번 여기서 고점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요 상승폭을 나오기 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점들을 한번 그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점이네. 이렇게 한번 그어 놓는 거죠. 그죠? 아직 추세 밑에서 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싹 그어 보시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죄송합니다. 왜 이러니? 이렇게도 한번 그어 보시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시고. 이게 지금 안 먹네요. 네. 자, 다시 그어 볼게요. 여기에서 고점과 고점을 긋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어 보는 거죠. 그러면 2016년 3월서부터 2018년 9월까지 그죠? 추세 안에 있는 거예요. 추세 안에. 내가 여기에서 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라인에서 샀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5,200원이다. 5,200원에 샀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기다렸더니만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2,100원에 와 있다.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 이상이 났다.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진입하기 전에 추세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 종목은 뭔가요?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네요. 자, 차트는 길게, 이렇게 좀 최대한 길게 한 거예요. 자, 고점,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보이네, 그죠? 자, 여기에서는 보실 때 우측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네요. 요거는 그죠? 고점과 고점을 이루고 저점과 여기에서 저점을 긋기는 그렇죠. 이렇게 그어 보실 수 있겠죠. 요 구간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추세를 긋는다. 여기 고점에서 쑥 그어서 여기 전고점이 어디야? 올라가기 전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추세를 긋는 거니까요. 그럼 요렇게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전에 이거는 추세 위로 올라온 거니까 우리는 그 단기 추세가 이거는 지금 장기 추세를 보는 거지 단기 추세를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저점에서 초점 최근의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서 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추세에서 얘가 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위에 상위 추세만 하나만 딱 그어 놓더라도 이렇게만 그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야, 너는 여기에서 추세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왔구나. 일단은 추세선 하나가 이렇게 종목 하나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죠? 단기 추세선은요. 이거는 지금 장기 추세선이고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단기 추세를 그을 수가 있고 장기 추세를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 긋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잉크값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기 추세 이렇게도 그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단기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고점을 요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저점을 요렇게 이어놓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기 추세가 하향이죠.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매를 들어가기보다는 얘가 이 안에서 있는 이 추세를 벗어났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추세선만 잘 그어도요.
그래도 승률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 예,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요 종목도 네, 오늘 아주 네, 즐거움을 선사했던. 자,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고, 단기로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내가 이제 최근에 들어갈 거다. 그럼 20년서부터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 다 지우고요. 20년서부터만 본다라고 하면 추세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단기 추세. 아, 고점과 고점을 이으라 그랬지. 아, 저점과 저점을 이으라 그랬지. 아, 저점과 저점을 이으라 그랬지. 아, 그러니까 정말 이쁜 자리들이 나오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고점에서 고점으로 이은 추세를 딱 보니까, 물론 오늘 요 상승이 나온 거지만, 그죠? 오늘 캔들에 대해서 그은 거라서 그렇게 결과값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긋는다라고 하면,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제 만약에 그었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볼 수도 있겠죠. 요 고점을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을 잇는 거니까요. 그죠? 야, 그러면 너 추세를 지금 올라오려고 하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 추세로 그었을 때. 그랬더니만 추세를 올라오려고 하네. 야, 그런데 하루 있다가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뿅 하고 추세를 뚫고 올라왔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매수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정말 실력 있는, 정말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은요, 딱 보고 선 몇 개만 쫙쫙쫙 긋고 나서 기다려요. 그 매수 포인트까지. 거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고 추세가 꺾이는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어놨더니 이 이전까지는 하락이었지만 이 추세를 넘어서면서 상승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추세가 꺾였죠. 이렇게 반대로 상향으로 추세가 꺾여버렸죠. 그렇죠. 그럼 변곡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여기 지금 여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선이 지금 없어졌는데, 네. 자, 변곡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니까 변곡점이 여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야, 이 변곡점을 딱 받고 나서 묵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이래서 추세선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 추세를 잘 못 그으셔가지고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추세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여기만 봐요.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갖고 여기만 봐. 뭐 음봉이 3개네. 아, 이때는 팔았어야 돼. 아, 맞네. 야, 음봉이 2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캔들, 음봉 캔들이 몇 개일 때는 어떻고, 양음양일 때 어떻고, 양양음일 때 어떻고, 음음양일 때 어떻고, 이런 것들. 지금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평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캔들이 만들어지는 의미,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큰 그림을 봤을 때의 추세를, 한눈에 추세가 딱 들어올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 그어 보시고요. 예. 집에서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든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든, 식사할 때는 안 되겠구나. 어디 뭐 커피숍에서 누구 기다리실 때든 그냥 딱 펴놓고, 휴대폰에도 그 기능이 있잖아요. 야, 선 이렇게 계속 그어 보세요. 선 자꾸 그어 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정말 유명한 우리 그 유튜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만큼 이렇게 좀 깔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린이 분들, 저와 같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추세를 긋는 연습을 하자. 추세선을 그어보자. 해보고 변곡점을 찾아보세요. 변곡점을 찾아보고 장기로 하시던 단기로 하시던 우하향 추세일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하고 우상향을 하고 우상향의 추세이더라도 무조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그 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추세선과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이 추세선과 변곡점은 굉장히 길게 봤을 때 긴 어떤 흐름들이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볼 것이냐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정배열도 있고요. 역배열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600원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3,000원대가 저항입니다. 막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거 저항이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가 지지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력만 좋으시면. 오케이? 왜? 저도 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37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알기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 주학타 주의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주의 주였습니다.